5060 세대의 고민을 들어보면요. 대부분 지금 이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문제, 또 이제 회사에서의 퇴직이 물려 있기 때문에 퇴직 문제, 그리고 노후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상충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질문이 연금이라든지 노후 준비, 재취업,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5060 세대가 명심해야 할, 미리 생각해야 할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호기심인데요. 제가 은퇴하시거나 퇴직하신 분들의 삶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다,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단서를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호기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퇴직하고 났는데 무료회가 아니라 어느 순간 지나서 이것도 한번 해볼까? 저것도 한번 해볼까? 그것이 아주 엄청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평상시에 안 하던 것. 예를 들어서 매일 오가는 길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한번 걸어가 볼까? 그리고 매일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일주일치를 짜서 새로운 걸 한번 시도해 볼까? 이러한 호기심이 발동하는 분들은 퇴직과 은퇴에 있어서 성공한 케이스임을 저는 사례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왕년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 어떤 모임을 나가서 새롭게 사람을 사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데요. 특히 왕년에 성공을 많이 하실수록 어려운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께 노인복지관에 가서 한번 어떤 프로그램을 들어보거나 사귀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마지못해 한번 가셨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나랑 좀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하면서 움츠러드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려 15년 전인데요. 그러면 65세에 그랬다고 치고 15년 지나면 80세가 이미 넘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계속 삶이 움츠러들게 됩니다. 근데 여자분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통을 잘하고 어울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편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에서 중요한 것은 초기 한 3년 정도 자기가 뭐 말을 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경청하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적 친구랑 놀 때 어떤 친구들이 인기 있는지를 보면요. 같이 어울려주고 같이 들어주고 같이 친구하자고 하는 그런 친구가 친구가 되듯이 사회에서 계급장을 떼놓고 봐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래도 나는 임원으로 퇴직을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만약에 사장으로 퇴직하신 분은 그분을 봤을 때 아유 겨우 임원하고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오너인 사람들은 아유 오너가 무슨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뭐 장관하신 분들은 내가 장관을 했는데 그럼 대통령 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급장은 과감히 내려놓으시고 새롭게 어울리는 그런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지역사회에서 이해 충돌이 적은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더 심도 깊게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요새 제가 아는 지인은 60 플러스 기후행동이라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요. 그런 것을 과감히 가서 어울려 보는 것,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나랑 맞는지를 체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과감히 자기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하는 대로 공부하다가 말씀대로 좋은 학교 갔다가 그리고 또 좋은 직장에 가서 퇴직을 당하고 황당한 일을 겪습니다. 다 시켜서 했고 다 자기는 FM대로 잘 걸어왔는데 어느 순간에 75세쯤 되면 건강이 쇠약해지고 나서 또 많은 가족들이 떠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갖게 되면서 계속 우리는 곱씹어 보면서 그런 후회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아둥바둥했나라는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요. 저는 80대신 어르신들하고 오랜 기간에 이렇게 시니어 라이프를 보다 보면 그중에 제가 봤을 때 존경하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결국 자기 다음이 뭔지 매슬로우가 말하는 자아 실현이라는 최고의 단계를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나다운 게 뭐고 내 길을 걷는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종이접기의 달인인 어르신을 뵀는데요. 그분은 늦게 시작을 하셨고 우리가 볼 때 종이접기 그게 뭐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종이접기를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시면서 매일 새롭게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시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가서는 아이들에게 종이접기를 통해서 어떤 수학의 개념을 또는 어느 곳에 가서는 이 종이접기를 가지고 환경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자기 발전하면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다움을 구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50대, 60대 막상 퇴직하고 나면 현실 앞에 놓인 것은
비정규직의 삶이 아마 일반적일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길일 텐데요. 이 길을 부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이 일을 가지고 체념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더 많이 남아있는 시간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어울리면서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그러한 조그만 노력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삶을 추적해 보면 마지막에 그 차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클 수 있고 지금 우리는 누구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